평소 폐 건강을 위해 공기청정기만 틀고 계셨다면 오늘 영상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제가 수많은 건강 자료를 샅샅이 분석해보니 정작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를 놓치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았는데요. 미세먼지로부터 폐를 제대로 지키는 진짜 비결은 사실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몸의 필터인 폐를 깨끗하게 씻어낼 청폐 10단의 모든 비밀을 아주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신다면 앞으로 호흡기 건강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그 명확한 정답을 완벽히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차 한 잔 편안하게 준비하시고 귀한 건강 정보를 선물 받는 기분으로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선생님, 혹시 요즘 들어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거나 자고 일어났을 때 목에 이물감이 느껴지지는 않으신가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이런 작은 신호들이 사실은 미세먼지가 폐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 보내는 긴급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폐는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장기라 소리 없이 망가진다는 점이 무엇보다 무섭고 위험합니다. 많은 분이 담배만 안 피우면 내 폐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것은 아주 위험한 착각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미세먼지 속 중금속은 흡연만큼이나 폐세포를 공격하며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공기 중에 보이지 않는 암살자라 불리는 초미세먼지는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폐의 정화 능력과 탄력은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외부 오염물질에 더욱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침이 잦아지고 가래가 생기는 현상은 폐가 스스로를 보호하려 애쓰고 있다는 증거인데요. 이때 단순히 약에 의존하기보다는 폐가 스스로 노폐물을 뱉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는 영양 공급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번 영상을 준비하며 전 세계의 방대한 의학 논문을 분석해 본 결과 폐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이 청폐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점막이 건조해지면 미세먼지가 폐포에 그대로 달라붙어 염증을 일으키고 결국 폐 기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식단은 바로 이 점막을 살려주는 비법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하나씩 소개해드릴 식재료들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그 효능만큼은 보양 못지않게 귀한 것들입니다. 단순히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드시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음식이 내 폐를 씻어내지는 그 원리를 이해하시면 훨씬 더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성분은 바로 기관지의 수호신이라 불리는 물질입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예로부터 호흡기 질환의 명약으로 쓰였던 도라지인데 도라지 속 사포닌 성분은 기관지의 점액 분비를 강력하게 도와줍니다. 사포닌은 기관지를 촉촉하게 적셔 미세먼지가 점막에 들러붙지 못하게 막아주고 가래를 삭혀 밖으로 내보내는 훌륭한 청소부 역할을 수행합니다. 쓴맛이 강할수록 그 효과가 좋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세요. 하지만 도라지를 그냥 드시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드시는 방법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도라지의 유효 성분은 열을 가했을 때 추출이 더 잘 되기 때문에 생으로 드시기보다는 따뜻한 차로 끓여 마시는 것이 흡수율을 높이는 비결입니다. 이때 배를 함께 넣으면 도라지의 쓴맛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폐에 열을 내리는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두 번째로 선생님의 식탁에 꼭 올리셔야 할 음식은 바로 십자화과 채소의 제왕인 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의 풍부한 설포라판 성분은 폐에 붙은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 대식세포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대식세포는 우리 폐 속의 쓰레기를 잡아먹는 청소부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아주 쉽습니다. 실제로 미세먼지가 심한 환경에서 브로콜리를 꾸준히 섭취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의 비의 폐 염증 수치가 현저히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브로콜리는 줄기 부분에 영양소가 밀집되어 있으니 버리지 마시고 얇게 썰어 함께 섭취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살짝 데쳐서 올리브유와 함께 드시면 항산화 성분의 흡수율이 더욱 극대화됩니다. 세 번째는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마늘인데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강력한 살균과 항균 작용을 자랑합니다.
알리신은 폐에 침투한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활동을 억제하고 염증을 완화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보이는데요. 마치 우리 폐 속에 천연 항생제를 뿌려주는 것과 같은 보호막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늘을 드실 때는 생으로 드시기보다 살짝 익혀서 드시는 것이 위 점막 보호와 영양소 섭취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마늘 속의 알리신은 열에 강해 익혀도 그 효능이 유지되지만 너무 오래 삶으면 비타민이 파괴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루에 서너 알 정도를 꾸준히 챙겨 드시는 것만으로도 폐 면역력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청퇴 비결은 바다의 보물인 미역과 다시마 같은 해조류인데 해조류의 끈적끈적한 알긴산 성분이 핵심입니다. 이 알긴산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온 미세먼지와 중금속을 자석처럼 강력하게 흡착하여 대변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해 줍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미역국을 끓여 드시는 것은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과학적인 건강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조류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혈액을 맑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 폐세포로의 영양 공급을 원활하게 만듭니다. 미역은 물에 너무 오래 담가두면 알긴산 성분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적당히 불려 조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식초와 함께 무쳐 드시면 칼슘 흡수율까지 높일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5번째로 추천해드릴 음식은 따뜻한 성질을 지닌 생강인데 생강의 진저롤과 셩가올 성분은 폐의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기관지 근육을 이완시켜 숨쉬기를 편안하게 해주고 찬 기운으로부터 폐를 보호하여 감기 예방에도 탁월합니다. 특히 평소 몸이 차고 기관지가 약해 기침을 자주 하시는 분들께 생강은 최고의 천연보약이 되어줄 것입니다. 생강은 얇게 점여서 꿀에 재워두었다가 차로 마시면 폐점막을 보호하는 코팅제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하지만 생강은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위가 약하신 분들은 식후에 연하게 우려 마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성껏 준비한 생강차 한 잔이 하루 동안 지친 폐를 어루만져주는 따뜻한 위로가 되어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배에 좋은 음식들을 챙겨 드시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폐를 망치는 습관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요리할 때 발생하는 미세한 기름 연기와 연소가스는 미세먼지 못지않게 폐 건강을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요소입니다. 음식을 하실 때는 반드시 환풍기를 켜고 조리 후에는 창문을 열어 실내 공기를 빠르게 교체해 주시는 습갱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분 섭취의 중요성을 절대 잊지 마셔야 하는데 물은 우리 몸의 가장 기본적인 정화 시스템을 가동하는 연료입니다. 하루에 8잔 정도의 따뜻한 물을 수시로 마셔주면 폐점액이 묽어져서 미세먼지를 배출하기 훨씬 쉬워집니다. 차가운 물보다는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미지근한 물이 폐와 기관지에 가장 자극이 적고 편안합니다. 선생님, 우리 몸의 장기 중에서 폐는 한번 굳어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매우 어려운 장기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 지키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매일 먹는 식단이 그 예방의 핵심이자 기본이 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5가지 식재료들을 골고루 식단에 활용해 보시면서 폐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생활 속에서 폐 활량을 높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호흡법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을 둥글게 모아 천천히 내뱉는 복식 호흡은 폐의 구석구석까지 산소를 전달해 줍니다. 하루에 5분만 투자하여 명상하듯 호흡에 집중해 보시면 몸의 긴장이 풀리고 폐 기능이 활성화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외출을 삼가는 것이 좋지만 불가피하게 나가야 한다면 반드시 식약처 인증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마스크는 단순한 가림막이 아니라 초미세먼지가 폐포로 침투하는 것을 막아주는 최후의 방어선과 같습니다. 귀가 후에는 손발을 깨끗이 씻고 따뜻한 물로 목 안쪽까지 가글을 해주시는 것도 폐 건강을 지키는 훌륭한 습관입니다. 식재료의 선택부터 조리법, 그리고 생활 습관까지 이 모든 것이 모여 선생님의 소중한 폐를 지키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건강한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생각하신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노력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천천히 실천해 보시면서 내 몸의 변화를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간혹 폐 건강에 좋다는 특정 영양제만 맹신하고 식사를 소홀히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기초공사 없이 지붕만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자연에서 온 건강한 식재료들이 상호작용하며 내는 시너지 효과는 인공적인 영양제가 결코 흉내날 수 없는 신비로운 영역입니다. 제철 채소와 신선한 식재료가 가득한 밥상이 바로 가장 훌륭한 약국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특히 항산화 영양소가 풍부한 사과나 토마토 같은 과일들도 폐염증을 삭히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과의 쿠르세틴 성분은 오염 물질로부터 폐를 보호하는 능력이 탁월하며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폐질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식후에 가벼운 과일 한 조각을 챙겨 드시는 것도 폐 건강을 위한 정성 어린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간과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실내 습도 관리인데 너무 건조한 공기는 기관지를 예민하게 만듭니다.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어 습도를 50% 정도로 유지해 주시면 호흡이 한결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폐는 스스로를 치유하고 재생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선생님, 오늘 제가 전해드린 정보들이 선생님의 건강한 일상을 지키는데 작은 보탬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은 대단한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마시는 물 한 잔과 식탁 위의 작은 변화에서부터 시작되는 법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저녁에는 따뜻한 도라지차 한 잔이나 시원한 미역국을 준비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핵심만 정리해 드리자면 도라지, 마늘, 브로콜리, 해조류, 그리고 생강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5가지 보물 같은 식재료들이 선생님의 폐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튼튼하게 만들어줄 든든한 아군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기에 충분한 수분 섭취와 환기 습관만 더해진다면 미세먼지 걱정도 한결 덜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선생님의 숨소리가 언제나 시원하고 건강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한 폐는 활기찬 노후를 위한 가장 소중한 자산이자 기초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꾸준히 관리해주세요. 작은 실천이 모여 선생님의 인생을 바꾸는 기적 같은 건강을 선물해 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선생님의 건강을 위해 전 세계에 신뢰할 수 있는 자료들을 샅샅이 뒤져 가장 정직하고 유익한 정보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나만의 건강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나누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건강한 하루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폐 건강 식단을 실천하실 때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을 드시기보다는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우리 몸은 갑작스러운 변화보다는 서서히 적응하며 영양소를 받아들일 때 가장 안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단위로 식재료를 번갈아가며 섭취해 보시는 것도 질리지 않고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폐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기름진 음식이나 가공식품의 섭취를 가급적 줄이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런 음식들은 혈액을 탁하게 만들어 폐세포로의 산소 공급을 방해하고 염증 반응을 촉진할 우려가 있습니다. 말든 피가 맑은 숨을 만든다는 원리를 생각하시며 담백하고 자연에 가까운 식단을 지향해 보시길 정중히 권해드립니다. 가족이나 주변 지인분들 중 유독 기침이 잦거나 목이 약하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본 내용을 꼭 공유해 주세요.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가치가 커지고 함께 건강해질 때 그 행복도 배가 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숨소리가 맑아지는 것만큼 기쁜 일도 없을 텐데 오늘 전해드린 청폐 10단이 그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선생님 자신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점입니다. 몸은 정직해서 우리가 정성을 들이는 만큼 반드시 건강이라는 이름의 선물로 보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을 선생님의 폐에게 시원한 공기와 건강한 음식을 선물해주는 따뜻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선생님의 소중한 건강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번에도 선생님의 삶의 질을 높여드리고 병원 관리를 줄여드리는 더 귀하고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기로 하고 이어서 폐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폐의 구조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해해보면 왜 식단이 그토록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폐 속에는 수억 개의 작은 폐포들이 포도송이처럼 매달려 산소를 교환하고 있는데요. 미세먼지가 이 얇은 태포벽에 쌓이면 가스 교환을 방해하여 산소 부족 상태를 만듭니다. 그래서 혈관 속 노폐물을 배출하는 음식이 폐 건강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흔히 마시는 녹차 역시 아주 훌륭한 청폐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 성분은 미세먼지 속 중금속이 체내에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고 배출을 돕는 효능이 탁월한데요. 특히 흡연을 하시거나 간접 흡연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 계신 분들이라면 하루에 연하게 우린 녹차 두세 잔이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녹차에는 소량의 카페인이 들어있으니 늦은 저녁보다는 활동량이 많은 오후 시간에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따뜻한 녹차 한 잔은 폐의 온도를 높여 혈액순환을 돕고 기관지 점막이 마르지 않게 지켜주는 든든한 파수꾼이 됩니다. 자연이 주는 천연 세정제라고 생각하시고 틈틈이 수분을 보충해 주시면 폐가 훨씬 시원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상 위에서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보물은 바로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와 삼치입니다. 이런 생선들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폐질환의 근본 원인인 만성염증을 가라앉히는데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데요. 기도가 좁아지는 것을 막아주고 호흡 곤란 증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아주 많습니다. 특히 오메가3는 혈액 속의 기름기를 제거해 혈액을 맑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폐세포로 산소가 더 빠르게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기름에 튀기기보다 오븐에 굽거나 쪄서 드시는 방식으로 등푸른 생선을 섭취해보세요. 선생님의 혈관과 폐가 동시에 깨끗해지는 일석이조의 건강법이 되어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간혹 폐 건강을 위해 고기를 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양질의 단백질은 폐 근육을 지키는 필수 요소입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는 과정은 갈비뼈 사이의 근육과 횡격막의 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호흡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기름기 없는 소고기나 닭가슴살, 그리고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특히 콩에 들어있는 제니스테인 성분은 폐세포의 손상을 복구하고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된장찌개나 청국장처럼 발효된 콩 음식을 자주 드시는 것은 한국인에게 가장 잘 맞는 천연폐 보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구수한 된장 한 그릇이 선생님의 지친 폐를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는 보약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식재료는 주황빛이 아름다운 당근인데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변합니다. 비타민 A는 우리 몸의 모든 점막을 튼튼하게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폐 점막이 얇아지거나 헐지 않도록 재생을 돕습니다. 미세먼지로부터 폐를 보호하는 일종의 내부 코팅 작업을 당근이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근을 드실 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기름에 살짝 볶아서 드실 때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이 몇 배나 높아집니다. 올리브유를 두르고 살짝 익힌 당근은 맛도 달콤해지고 영양 성분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섭취법입니다. 식탁 위를 화사하게 밝혀주는 당근 요리로 선생님의 폐를 더욱 단단하게 코팅해 보십시오. 선생님,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서 그 소중함을 잊고 살지만 폐는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싹싹거리는 소리가 들린다면 폐의 탄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증거이니 즉시 관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들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선생님의 삶을 지키는 생존 전략입니다.
이제 폐를 씻어내는 또 다른 강력한 식재료인 연근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 연근의 탄닌 성분은 소염작용이 매우 뛰어납니다. 폐에 쌓인 염증을 삭혀주고 출혈을 먹게 하는 효과가 있어 예로부터 폐질환자들에게 약재로도 많이 쓰여왔습니다. 특히 코피가 자주 나거나 기관지가 약해 기침 끝에 피가 섞여 나오는 분들께 연근은 최고의 명약입니다. 연근을 얇게 썰어 조림으로 드시거나 살짝 데쳐 샐러드로 활용하시면 아삭한 식감과 함께 건강을 통째로 드시는 셈입니다. 연근 구멍 사이사이에 담긴 영양소들이 선생님의 폐 구석구석을 닦아주는 청소솔 역할을 해줄 텐데요. 제철 연근을 꾸준히 챙겨 드시는 작은 정성이 모여 폐 건강이라는 튼튼한 성벽을 쌓아 올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자주 먹는 무 역시 폐 건강에 빼놓을 수 없는 식재료인데, 무의 따뜻한 성질은 가래를 삭히고 기침을 멈게 합니다. 특히 무에 들어있는 시니그린 성분은 기관지 점막을 강화하여 미세먼지가 폐로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방어막을 형성해 줍니다. 목이 붓거나 칼칼할 때 물을 채 썰어 꿀에 재운 무청을 드시면 천연 기침약이 따로 없습니다. 무는 가급적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은데, 껍질에 비타민C와 소화효소가 훨씬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깨끗이 씻은 무를 껍질째 요리하여 드시면 폐정화는 물론이고 소화 기능까지 좋아져 몸 전체의 컨디션이 올라갑니다. 시원한 뭇국 한 그릇이 선생님의 막힌 가슴을 뻥 뚫어주는 시원한 청량제가 되어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쯤에서 잠시 주변을 돌아보시면 폐 건강을 위협하는 또 다른 복병이 있는데, 바로 실내에서 키우는 화초 중 일부입니다. 사실 산세베리아나 고무나무 같은 공기점화 식물은 실내 미세먼지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뿜어 폐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흙에 곰팡이가 생기면 오히려 폐에 치명적일 수 있으니 화분 관리에도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깨끗한 공기와 좋은 음식,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폐 건강을 지탱하는 세계의 기둥과도 같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호흡이 얕아지고 폐 활동 범위가 좁아지기 때문에 평소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며 깊은 숨을 들이마시는 것만으로도 선생님의 폐세포들은 다시 활기를 찾고 살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음식들을 하나씩 식단에 적용해 보시면서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기록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도라지차를 마셨을 때 목이 얼마나 편안했는지, 무 요리를 먹고 기침이 얼마나 줄었는지 관찰해 보시는 겁니다. 내 몸과 대화하며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청폐 음식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건강을 향한 훌륭한 여정이 됩니다. 선생님, 가끔은 집안의 공기를 정화하기 위해 향초나 인센스 스틱을 태우시는 경우도 있는데, 폐 건강을 위해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향을 태울 때 발생하는 연기는 미세먼지와 화학 물질을 동시에 내뿜기 때문에 폐점막에 직접적인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차라리 창문을 열어 직접 환기를 하거나 공기정화 식물을 활용하시는 것이 폐에는 훨씬 이롭습니다. 그리고 잠자기 전 세수할 때 콧속을 미지근한 소금물로 살짝 씻어내주는 습관도 폐로 들어가는 공기기를 청소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콧점막에 붙은 미세먼지를 먼저 제거해주면 자는 동안 폐가 처리해야 할 업무량이 훨씬 줄어들어 깊은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내 몸의 필터를 보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이제 우리 몸의 방어 체계를 높여주는 또 다른 비결로 항산화 영양소가 풍부한 베리류 과일들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브루베리나 아로니아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성분은 폐세포의 노화를 막고 오염물질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식후에 대여섯 알씩 챙겨 드시는 베리류는 폐세포를 젊게 유지하는 천연 회춘제가 되어줄 것입니다. 혹시 선생님 주변에 공기가 탁한 곳에서 일하시거나 대도시 한복판에 거주하신다면 오늘 내용은 더욱 절실한 정보입니다. 외부 환경을 우리가 완벽히 바꿀 수는 없지만 내 몸 안의 정화 시스템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청폐 식단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식사가 아니라 내 몸의 필터를 새 것으로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제가 자료를 조사하며 가장 감동받았던 점은 자연에는
우리 인간의 연약한 부분을 보완해줄 모든 해답이 이미 들어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땅에서 자란 도라지가 흙먼지를 이겨내듯 그 성분이 우리 폐 속의 먼지를 씻어내주는 조화로움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자연의 섭리를 믿고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선생님의 건강은 분명 어제보다 오늘 더 좋아질 것입니다. 이제 중반부를 넘어가면서 선생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건강 관리에 있어 절대로 조급해하지 마시라는 점입니다. 폐에 쌓인 노폐물이 하루아침에 모두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정성을 들인 만큼 폐는 서서히 정화되고 튼튼해질 것입니다. 오늘 먹은 건강한 음식 한 끼가 내일의 맑은 숨을 만든다는 믿음으로 즐겁게 식사 시간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식사하실 때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는 것도 폐 건강에 간접적으로 큰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입안에서 음식을 잘게 부수면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가 줄어들어 횡격막이 압박받지 않고 폐가 충분히 팽창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줍니다. 천천히 드시는 습관만으로도 호흡이 한결 편안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음식의 결과물이라는 말이 있는데 폐야말로 그 말이 가장 잘 들어맞는 장기입니다. 혈액을 통해 전달되는 영양분이 폐세포 하나하나를 구성하고 에너지를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브로콜리, 마늘, 당근, 연근무 등 이 모든 식재료들이 모여 선생님의 폐를 지키는 어벤져스 군단이 되어줄 것입니다. 잠시 후에 이어질 내용에서는 폐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섭취 시간대와 더 효과적인 조리꿀 펫들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같은 재료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 조금만 더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의 건강을 위한 이 소중한 시간들이 헛되지 않도록 알찬 내용으로 계속 채워나가겠습니다. 또한 폐 건강을 위해 피해야 할 음식 리스트도 짧게 짚고 넘어가자면 너무 차가운 아이스크림이나 음료는 기관지 근육을 수축시킵니다. 갑작스러운 냉기는 기관지를 예민하게 만들어 기침을 유발하고 폐로 가는 혈류량을 일시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가급적 모든 음식은 실온 상태이거나 따뜻하게 드시는 것이 폐를 아끼는 작은 배려가 됩니다.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간 단 음식들도 폐 건강에는 그리 좋지 않은데 당분은 체내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불속식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폐에 염증이 생기기 쉬운 미세먼지 시즌에는 단 것을 줄이고 오늘 배운 건강한 식재료 본연의 맛을 즐겨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입에는 조금 덜 달지 몰라도 선생님의 폐는 시원한 숨으로 감사 인사를 전할 것입니다. 선생님, 저는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선생님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정말 숨쉬기가 편해졌다는 댓글을 달아주시는 상상을 했습니다. 그런 상상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자 정성을 다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선생님의 삶의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한 문장 한 문장을 적어내려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65번째 장면까지 왔는데 지금까지의 내용만 잘 기억하셔도 선생님은 이미 폐 건강 전문가나 다름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는 것보다 하나라도 직접 입으로 가져가 실천해 보시는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오늘 저녁 장바구니에 도라지 한 봉지나 브로콜리 한 송이를 담는 그 작은 손길이 선생님의 10년 뒤 폐 건강을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이제 폐를 씻어내는 10단의 정점을 찍어줄 마지막 핵심 비법 몇 가지를 더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버리는 식재료의 껍질이나 뿌리의 폐 건강을 지키는 핵심 성분들이 응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파의 흰 뿌리 부분은 총백이라 하여 한방에서도 폐에 찬 기운을 몰아내는 데 귀하게 쓰이는 약재이니 요리에 적극 활용해 보세요. 또한 양파 껍질의 풍부한 퀘르세틴 성분은 사과보다 몇 배나 많아 폐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보약과도 같습니다. 양파 껍질을 깨끗이 씻어 말린 뒤 물에 우려 차로 마시면 혈관도 깨끗해지고 폐점막도 튼튼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버릴 것 하나 없는 자연의 선물들을 알뜰하게 챙겨서 선생님의 건강 자산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폐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도 않지만
하루아침에 좋아지지도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청폐 식단을 생활화하신다면 분명히 폐는 스스로 정화되는 능력을 회복하고 활기를 되찾을 것입니다. 건강한 숨은 모든 활동의 시작이자 끝이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행복입니다. 이제 잠시 후에는 오늘 배운 내용들을 총정리하며 영상의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와 주신 선생님 정말 감사드리고 남은 분량에서도 꼭 알아야 할 핵심 팁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선생님의 폐가 맑은 공기를 마음껏 들이마시며 기뻐할 수 있도록 저도 끝까지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당부드리자면 건강 정보는 아는 것에 그치면 아무런 힘이 없지만 실천하는 순간 기적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식재료 하나부터 시작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선생님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제가 정성껏 준비한 이 영상이 선생님께 큰 희망과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제까지 폐를 씻어내는 귀한 음식들을 살펴보았는데 이 식재료들을 언제 먹느냐에 따라서도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오장육부 중 폐는 오전 5시부터 7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며 노폐물을 내뱉는 시간을 갖는데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따뜻한 물 한 잔과 도라지차는 폐 정화에 가장 효과적인 비법입니다. 아침 공복에 마시는 따뜻한 물은 밤새 폐점막에 끈적하게 달라붙어 있던 가래와 미세먼지 찌꺼기를 부드럽게 녹여 배출하기 쉬운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이때 레몬 한 조각을 띄우거나 생강을 살짝 곁들이면 체내 해독작용이 촉진되어 폐세포가 더욱 신선한 산소를 받아들일 준비를 마칩니다. 상쾌한 아침의 시작이 선생님의 폐를 하루 종일 맑게 유지해 줄 것입니다. 또한 폐 건강을 위해 단호박을 식단에 추가해 보시는 것도 적극 추천드리는데 단호박의 노란색을 띠는 베타카로틴은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호흡기 점막을 보호하고 재생하는 능력이 탁월하여 만성기침을 달고 사시는 분들께 매우 좋습니다. 부드럽게 죽으로 만들어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폐도 편안해집니다. 우리가 요리할 때 자주 쓰는 들기름 역시 폐 건강에 숨은 조력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기름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폐염증을 억제하고 혈액순환을 도와 폐세포의 영양분을 빠르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나물을 무치거나 국을 끓인 후 마지막에 들기름 한 큰술을 넣으면 폐를 부드럽게 윤택하게 만드는 천연 윤활유가 됩니다. 선생님, 간혹 미세먼지가 심한 날 삼겹살을 먹어야 부리가 씻겨 내려간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이는 의학적으로 근거가 부족한 속설입니다. 오히려 기름진 돼지비계는 미세먼지의 유해 물질과 결합하여 체내 흡수를 도울 수 있고 혈액을 탁하게 만들어 폐 정화작용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지방보다는 오늘 배운 채소와 해조류 위주의 식단이 훨씬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이제 실생활에서 폐 활량을 직접적으로 키울 수 있는 간단한 운동법도 하나 알려드리려 하는데 바로 풍선불기 운동입니다. 하루에 풍선 한두 개를 천천히 끝까지 불어보는 습관은 평소 쓰지 않던 폐포 깊은 곳까지 공기를 전달하여 폐 탄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돈 한 푼 들지 않지만 어떤 보약보다 선생님의 숨통을 틀어주는 귀한 운동이 될 것입니다. 또한 폐는 습도뿐만 아니라 온도 변화에도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외출 시 목을 따뜻하게 감싸는 스카프나 목도리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이 따뜻하면 기관지로 들어오는 공기의 온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것을 막아주어 폐가 받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세심한 배려가 선생님의 소중한 폐를 지키는 가장 큰 정성이 됩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를 정화하기 위해 집 안에 숯을 놓아두는 것도 폐 건강을 위한 지혜로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숯은 미세한 구멍들을 통해 공기 중의 오염물질과 습기를 흡수하여 실내 공기를 맑게 해주는 천연 필터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오늘 배운 식단과 함께 맑은 실내 환경까지 갖춰진다면 선생님의 폐는 그야말로 무릉도원에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선생님, 이번 영상을 통해 전해드린 수많은 정보 중에서 딱 3가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따뜻한 수분 섭취와 청폐 식단, 그리고 올바른 환기 습관입니다. 이 3가지만 일상에서 꾸준히 지켜주셔도 선생님의 폐는 나이보다 훨씬 젊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내 몸을 아끼는 단순하고 정직한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어느덧 긴 여정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데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신 선생님의 정성이 이미 건강의 절반을 완성했다고 생각합니다. 내 몸을 위해 시간을 내어 정보를 공부하고 실천하려는 마음가짐 자체가 우리 몸의 자가 치유 능력을 깨우는 신호탄이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충분히 건강해질 자격이 있으시고 또 그렇게 되실 것입니다. 폐는 우리 몸과 외부 세계를 연결하는 가장 일선에 있는 통로이자 생명의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창문과도 같습니다. 이 창문이 미세먼지와 노폐물로 뿌옇게 흐려지지 않도록 오늘 배운 청폐식단이라는 걸레로 매일 깨끗이 닦아내 주시길 바랍니다. 시원하게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내뱉는 그 한 번의 숨이 선생님께 얼마나 큰 행복인지 매 순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평소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자주 웃는 습관도 폐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활짝 웃을 때 우리 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의 산소를 받아들이고 횡격막이 활발하게 움직여 자연스러운 폐 운동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저녁 맛있는 건강 식단을 드시며 가족들과 환하게 웃으시는 시간이 선생님께 최고의 명약이 될 것입니다. 제가 준비한 정성 어린 정보들이 선생님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소망하며 앞으로도 변치 않는 마음으로 곁을 지키겠습니다. 우리 몸의 소중한 필터인 폐를 잘 관리하셔서 100세 시대에 누구보다 활기차고 당당하게 여행도 다니시고 즐거운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선생님의 건강한 숨소리가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과도 같습니다. 혹시 주변에 숨쉬기 힘들어 하시거나 폐 건강이 걱정되는 소중한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따뜻한 마음과 함께 전달해 주세요. 선생님의 작은 배려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삶의 활력을 찾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건강하고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 아름다운 길에 저도 늘 정성을 다해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집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선생님의 가정에 언제나 맑은 공기와 웃음소리만 가득하시길 빕니다. 오늘 배운 청폐 식단으로 더 건강하고 활기찬 내일을 맞이하시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정갈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선생님의 건강 비서가 되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선생님 진심으로 사랑하고 감사합니다.